토닥여주고 위로해줬더라면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도 그늘진 곳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분들이 잘못했고 제 값도 당연히 치르고 있지만 정말 재범률이 높거든요. 제가 근무하면서도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대전교도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보의 선생님 한 명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교도소 공보의 3년차 이인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제 보건소에서 보통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교정시설에서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네, 좀 부끄럽지만 공보의 시간 동안 근면성실하게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자, 이런 생각이 여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위험한데 들어가도 괜찮겠냐, 저 혼자 결정하고 해서 아무튼 그렇네요. 그럼 보통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수용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거나 또는 뭐 약 처방이 필요할 때 투약이 필요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의료과에서 진료를 볼 때도 있지만 또 공장 근처에 있는 진료실에 나가서 그런 순회 진료라는 것을 볼 때도 있고요. 또 모든 이제 진료받던 경우에 한해서 재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오전 9시까지 출근이고요.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오전에는 주로 순회 진료를 나가서 본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추가적으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의료과로 와서 또 추가적으로 진료를 보고, 그런 업무를 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료 볼 때 제 소자들이 많이 진료를 보나요? 몇 명 정도 좀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각 소별로 정말 다양하고요.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생각한 거와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곳이구나. 의사로서 혼자서 이제 이런 교정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의료과 직원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생각보다는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처음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왔다. 너무 힘들어서. 제조자분들이 이 진료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그런 걸 해소하는 과정이 항상 좀 힘들었습니다. 또 범죄자를 어떻게 보면 대면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면할 때 좀 위협적이라던가 그런 좀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항상 가지고 있고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예, 왕왕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경우에 그냥 무슨 약을 달라고 했을 때 의사로서는 이게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안 주냐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골치가 아프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위급한 환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죠? 예, 그렇죠. 그래도 위급하다는 관점에서 항상 환자를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구금시설이기 때문에 지내시는 제조자분들의 스트레스가 본인들은 얘기 안 하셔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 걸 또 저희가 진료를 보는 게 또 이렇게 어렵고, 그런 복합적인 진료를 보는 게 의사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또 선생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의 일상입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뭐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게 당뇨가 있으신 재소자분이었는데 출소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나가서 자기 열심히 관리하겠다, 그동안 진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저는 좀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가시는 분이 있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했죠. 혹시 다른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교정시설을 지원하고 싶다 하면 강력하게 추천하시나요? 이게 공중보건의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투입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는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런 실무에 대한 지식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시설의 업무는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일반 의원에서 보는 진료랑 또 다르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이랑 이런 게 어떻게 졸업한 그 의사가 바로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여기서 이렇게 군복무를 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도 받으면서 군 생활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보통 여가 시간이나 뭐 남는 시간에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본인만의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저가 신혼이라 가정에서 오는 평안이 가장 크고요.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오게 되면서 검도 사범님께 검도를 배우게 됐거든요. 오후에 검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머리를 계속 1시간 동안 맞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좀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관리를 잘 못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신입 검사 받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병을 알아가고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당뇨 고혈압 환자가 일단 제일 많고 통증 환자도 의외로 많은데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픈지 모르고 지냈던 부위도 더 아파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귀 볼이 야구공처럼 부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안에 농이 가득 차서 그랬던 건데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귀에 절개를 하는데 어디에 절개를 해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될까?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안에 혈관이나 신경이 있지는 않을까? 다행히 잘 나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이전에 대전 말고도 안동에서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지방은 힘든지도 궁금해요. 일단 의료과 자체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보상 이런 것도 적고 해서 직원분들도 다들 자기 개인 일에 매우 힘들어 하시고요. 공보위는 공보위 나름으로 자기 업무를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좀 체감하시나요? 많이 체감하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보조하면서 이제 환자를 관리해줄 실력 좋은 간호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의료적인 행정들을 다 스무스하게 처리해 주실 그런 직원분들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교정시설이니까 당연히 보안 쪽에 힘이 치우쳐져 있고요. 그 의료과의 목소리가 좀 덜 실리는 것 같아요. 유능하고 좋은 직원분들이 여기 좀 계속 남으셔서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교정시설이 지원하는 분들 많이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재소자분들은 다들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서 자기의 불만을 법적으로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보다는 정가 8, 90 이렇게 거의 교도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민원이나 변호사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여기서 홀로 의사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많죠. 공보의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먼저 개선이 돼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여기서 오래 근무하셔서 털을 잡으신 의료 과장님이나 의무관님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의무관님들이나 과장님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월급이 좀 적고 처우도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히 거의 전무하고 좋은 뜻을 품고 일을 하셔도 얼마 되지 못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래 계셔야 교정 실무에 있어서도 능숙하게 되고 의료과 업무에 있어서도 잘 판단이 서서 직원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게 되면 공보위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보위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지도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지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실력 좋으신 의무관님들이 가장 좋지 않냐.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막히는 순간들이. 선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없는 게 참 답답하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어서 또 작년과는 또 다른 생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용자분들께 그 코로나19 옮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다들 하고 계시고요. 저의 개인 일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외부 있으신 분들보다 몇 배로 더 코로나19에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입소할 때도 그 절차가 좀 생겼죠. 발열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거나 또 접촉력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격리된 공간에서 14일 정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을 지원하는 공보위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예. 사실은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배치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의료과 직원 선생님들이 다들 다행히도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업무를 적응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긴 하고요. 최대한 모든 일에 있어서 방어적이고 수용자분들이 무례하게 원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하셔서 무탈하게 그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정시설이 낯설지만 어떤 생활인지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는구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교정시설 들어오면서 느꼈던 점은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사시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이 없는 곳은 항상 소외되고 법적인 거라든지 재정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분들이 밖에서 조금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줬더라면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도 그늘진 곳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분들이 잘못했고 제 값도 당연히 치르고 있지만 정말 재범률이 높거든요. 제가 근무하면서도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인호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선생님 저희 공보위 선생님들 많이 보고 계세요. 같은 동료 선생님들을 향해서 안녕할까요? 화이팅 할까요? 골라주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이요? 네, 적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화이팅!